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광주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8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 수십억 원을 써가지고 정율성 기념공원이라는 걸 만든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인터넷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냐? 당연합니다. 심각한데요.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지정된 팔로군 행진곡의 작곡가라는 겁니다. 자, 6.25 전쟁 당시에 북괴와 중국 팀의 응원단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수십억을 써가지고 기념공원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기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율성의 생애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자면 정율성은 1914년 광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죠. 자, 이후 중국 난징에서 한때 김원봉이 세웠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가지고 일본군 정보수집 활동 등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인간이 어떻게 가느냐. 1939년 20대 중반 만 나이로 25살쯤 되었던 무렵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쪽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지극정성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행진곡으로도 쓰이고 있는 이 팔로군 행진곡이라는 것을 실제로 작곡했던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 팔로군 행진곡이 뭐냐면은 중공이,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을 공격할 때 썼던 바로 그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죠. 자, 광복 이후에 이제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한 김일성 밑에도 붙어가지고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조선인민군에서도 여러 직책을 두루두루 경험한 바가 있으며, 거기서도 이제 조선인민군 행진곡 그리고 조선해방행진곡 등등 6.25 전쟁 당시에 북괴군과 중공군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각종 인민군 행진곡을 직접 작곡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골수까지 빨간물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쪽 활동을 했던 친북 친중 공산권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 중국으로 아예 귀화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율성은 그 뒤로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발발하던 그 당시에 한국으로 직접 파견까지 되어서 전 전선에 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민군을 선전하고 응원하는 활동을 저질렀던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골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골수 활동가라는 거죠. 어디 방구석에서 그냥 이념이나 이론이나 늘어놓던 학자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골수 활동가였다니까. 자, 6.25 한국전쟁 이후에 정율성은 중공에서 마오쩌둥 같은 중국 공산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앞잡이로 평생을 살았으며, 실제로 1976년에 사망한 뒤에도 중국 공산당의 혁명투사 묘지에 묻힌 그런 인물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보통 인사가 아니죠. 전범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은 이 정율성이라는 인간의 생애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 정율성이라는 인간은 중국으로 아예 귀화를 해서 정식으로 중국 사람이 됐던 사람이며,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칼을 직접적으로 겨누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군으로 싸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중공에 협력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침략한 일원이자 간부로서 명백한 전쟁 범죄자, 전범 그 자체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지금 광주시장이라는 인간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사악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 기념공원을 국민들의 세금 수십억 원을 갖다 퍼부어서 짓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제 광주시의 이런 정율성 공원 사업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그러니까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 정율성 공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장 강기정이는 온갖 궤변을 자기 개인 SNS에 늘어놓기 급급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뭐 정율성은 그냥 뛰어난 음악가다 이런 식으로 퉁친다든지, 광주시는 정율성에 대한 역사공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뛰어난 음악가로서 그의 업적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투자 차원에서 겸사겸사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딱 우리나라 좌파들이 잘 갖다 붙이는 논리를 당연히 답습을 하고 있죠.
이념의 색안경이 어쩌고 세상이 두 가지 색깔로만 보인다느니 어쩌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율성이라는 인물은 그냥 명백히 북한과 중국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을 잡아갔던 6.25 전쟁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정율성은 단순히 그러니까 구한말 격동기의 어떤 흔한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나 지식인들처럼 항일 운동을 좀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아직 국제적으로 실패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던 공산주의 이념에 잠깐 빠졌던 이런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학자 같은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총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한국전쟁, 6.25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전쟁 범죄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활동을 했다니까, 인민군에서. 자, 탈레반 관광객이나 탈레반 어떤 관광객이나 이 강성 이슬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이유로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나 맨하튼 한복판에다가 빌라덴 공원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념관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난리가 날 일입니다. 자, 그러자 광주시장 강기정은 독일의 베를린 한복판에서 여전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동상과 거리가 독일에 아직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또 교묘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헛소리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어리석은 공산주의 이론을 찬양하고 거기에 경도되었던 사람들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양반들은 그냥 방구석 학자들이었어요. 돈을 횡령하거나 지인들의 어떤 믿음을 뒤통수 치는 그런 치졸한 짓을 하기는 했어도 결국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몸을 담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학살하거나 적어도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방구석 학자들이었죠.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들 그 뭐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아주 어떤 강력한 극우 정치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 세력의 독일의 그 어떤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정치 세력의 적극적인 홍보장관 나팔수 역할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괴벨스가 있잖아요, 독일에. 독일의 괴벨스를 기리는 동상 같은 거는 당연히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연평도 북괴 포격 도발 사건의 유가족인, 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그런 유가족이죠, 전사자인 한 어머니조차도 피눈물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에게 정율성 공원의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자,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인간이 당연히 그 말에 승복을 할 리가 없죠. 이 그럴 수 없다라며 뻔뻔스럽게도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미 정율성 동상은 광주에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일만 봐도 여러분들 완전 중국 느낌 나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매우 심각한 사상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 상태를 내면부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상전으로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한평생,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이런 핵심 전쟁 범죄자를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땅 안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수십억 원이 넘게 갖다 퍼부어서 기념공원까지 만들어가며 그 인물을 기린다?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정율성로 길도 있고 거기에 동상도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젠 하다하다가 기념공원까지 거대하게 지어 올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남 화순에 정율성이가 잠깐 다녔던 학교에는 무려 정율성의 대형 벽화가 건물 2, 3층 높이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저 지역의 학생들은 뭐 5년, 6년 동안 저 그림을 보면서 학교 다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 지역 학생들은 정율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친숙한 인식을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상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율성이가 잠깐 살았던 우리나라 전남 화순 지역의 한 집에도 보면은 그거를 또 이제 인연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무려 정율성 선생의 어떤 생가라는 식으로 생가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공원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치 대단한 업적이라도 남긴 사람이라도 되는 것 마냥 기리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들. 심지어 해당 생가의 사진 설명을 보면은 더욱더 막장이 따로 없는데,
정율성이 항미 원조 시절에 남긴 소중한 사진이다라는 정신나간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을 말합니다. 한국 전쟁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말하는 정신나간 표현이 이 항미 원조라는 겁니다. 자, 항미 원조, 즉 미국의 압제에 대항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 중국이 위대한 원조를 했다라는 식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방식의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저걸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저딴 표현을 쓰고 있다니까요.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나라라면 정율성 생가라는 저 말도 안 되는 건물도 허물어 버리는 게 정상이고, 게시판, 저런 잘못된 설명이 적혀 있는 게시판도 뜯어내서 파쇄를 해버리는 게 당연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최근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광주에는 정율성 길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되어 있는데 이젠 하다가 정율성 기념공원까지 짓겠다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사람들조차 누리지 못한 커다란 호사라고, 과연 정율성이가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 맞나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당 좌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정율성 같은 사람은 당연히 띄우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왜냐? 그야 우리나라 민주당 좌파 애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이승만이 건국하고 미국이 지원해준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의 뿌리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의 사상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얘네들이 볼 때는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수령님이나 인민군, 그리고 중국에 충성하고 봉사한 이런 인물을 띄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젊은 국민들, 학생들의 정신 상태도 함께 오염시키고 싶은 겁니다. 타락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정율성 공원 사업에 대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비판입니다. 중공군이나 북한 인민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많은 노래를 만든 사람이다. 6.25 전쟁 당시 수백만 우리 국민들과 국군의 고통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과 중국 밑에서 응원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입니다. 모두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특히 그리고 박 장관은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배후가 의심스럽다라는 아주 중요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마음에 드는 표현인데, 이 박 장관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라고 저쪽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분들이 이런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586 학생운동권의 바로 그 정체성이죠.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에 그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이 나라를 건국을 했고 미국의 지원을 끌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사상적인 뿌리를, 대한민국의 존립,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왕조의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인간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정체가 다름 아니라 마이너하고 조그마한 세력이 아니라 바로 저 민주당의 거대 어떤 운동권 세력들, 저 인간들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항상 강조하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런 의도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업들을 계속 고집을 하고 역사 흐리기 사상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말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나 일본의 침공을 당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에서 당시 어떤 독일이나 일본의 어떤 군 지휘관이나 왕,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나라는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혹은 또 소련의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독일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군의 일원으로 공산국가였던 소련이 함께 또 연합군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협력을 하기도 했지만, 자, 2차 세계대전 초반기 당시에 그러니까 소련이 세력 확장을 하면서 수많은 중소 유럽 국가들을 침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탈린은 대규모 학살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숙청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나쁜 사건들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에서 뜬금없이 스탈린 기념공원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꾸준히 좌파의 지독하고도 집요한 사상전, 분탕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순진하게 굴다가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바로 그날의 이 나라는 한순간에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한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듯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과도한 이분법이나 색깔론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